오늘이 바로 2025년 결산 배당이랑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오늘 안 사면 1년 후에 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배당 수익률 몇 % 더 받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세금 절감 효과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주는 실제 수익률이 뭐랄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기회인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이나 또 역대급 배당 지원을 쌓아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에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정말 긴급한 투자 정보로 문을 열었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 배당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네, 반도체, 방산, 바이오 같은 한국의 핵심 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거대한 전략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개별 뉴스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로 꿰어서 2026년 이후의 시장 판도를 한번 예측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작업이군요. 바로 그거죠. 눈앞의 배당 기회에서 시작해서 거대 기업들의 미래 전략까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내서 당신만의 관점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투자 시장의 좀 복잡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방금 얘기한 배당주처럼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게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이른바 유턴 개미 정책입니다. 아, 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인데 미국에 상장된 ETF, QQQ 같은 걸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면 혜택을 줍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가진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뭐 명백한 역차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똑같은 자산에 투자했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군요. 근데 실효성 문제도 있지 않나요?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로 나가버리면. 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소위 무늬만 유턴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수익률이 훨씬 높은 미국 시장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투자자가 정부 말 믿고 국내로 돌아왔는데 코스피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냐. 이런 정부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세금이라는 당근으로 억지로 물기를 돌리려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좀 비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본 자료 중에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개인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데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이라고 불리는 기술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 증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아이러니이자 핵심입니다. 퓨리오4 AI, 리벨리언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심 뛰는 차세대 AI 칩 설계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유니콘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당초 목표였던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상장을 선택하고 있어요. 정책은 개인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정작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은 제발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똑똑한 기업들은 우리가 못 보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특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펀더멘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지원이요? 네,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AI 기업에 유리하게 개편했고 또 150조 원 규모의 국가적 지원을 약속했죠. 둘째는 최근에 상장한 국내 AI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굳이 비싼 돈 들여 외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인식이 생긴 겁니다. 아하. 한마디로 한국 증시가 AI 혁신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한쪽에서는 어설픈 정책으로 혼란을 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혁신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니 그럼 이제 그 혁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K산업이 어떻게 미래를 위해 거대한 재편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역시 시작은 반도체겠죠? 물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2월에 세계 최초로 6세대 HBM, 바로 HBM4 양산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이게 단순히 신제품과나 내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의 성능을 좌우할 핵심 부품, 말하자면 그 심장을 우리가 공급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HBM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심장이라고 불리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AI 칩을 사람의 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HBM은 뇌 바로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기억 저장고 같은 겁니다. 기억 저장고. 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뇌로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면 AI는 똑똑해질 수가 없거든요. HBM은 기존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대역폭을 아주 넓게 만든 겁니다. HBM4는 그걸 16층까지 쌓아 올린 현존하는 가장 빠른 데이터 고속도로인 셈이죠. 이걸 누가 선점하느냐가 AI 칩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기술 경쟁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다른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HBM 시장은 누가 먼저 만드나의 기술 경쟁 1라운드를 지나서요. 누가 더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나 이 생산 전쟁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생산 전쟁. SK 하이닉스가 20조 원을 투자한 청주 M15X 공장을 내년 5월부터 가동하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해서 아예 경쟁사들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압도적 물량 공세에 나선 거죠. 와. 이제는 공급 능력이 곧 권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공급이 곧 권력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없이는 너희 AI 제국도 없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이런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삼성이 또 엄청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바로 2027년에 독자 개발한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 2800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어떤 점에서요? 그동안은 ARM 같은 외부 회사가 설계한 기본 구조를 빌려서 칩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게 바로 패블리스라는 회사들이 하는 역할이죠. 칩을 설계만 하는. 정확합니다. 패블리스는 공장이 없다는 뜻이죠. 삼성은 세계 최고의 공장을 가졌지만 뇌의 핵심 설계는 빌려 썼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 로봇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삼성 생태계 전체를 위한 맞춤형 두뇌를 만들어서 외부 의존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완전한 종합 AI 반도체 제국을 향한 야심을 드러낸 거죠.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이런 독립선언이 비단 반도체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K방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첨단 장비가 보잉 F-15 전투기에 탑재된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전투기의 눈과 귀, 그리고 두뇌 역할을 하는 첨단 항전 장비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핵심 장비군요. 그렇습니다. 즉, 하드웨어 파트너를 넘어서 항공기의 뇌를 함께 설계하는 핵심 기술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1,000조 원이 넘는 미국 국방 예산의 심장부에 우리 기술이 들어간다는 건 K방산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거의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현대모비스가 램프 사업부를 매각했더군요. 저는 그 움직임을 껍데기를 버리고 뇌를 산다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껍데기를 버리고 뇌를 산다. 네, 자동차 램프 사업이 사실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하드웨어, 즉 껍데기는 과감히 정리하고 그 돈으로 배터리 시스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같은 미래차의 핵심 역량, 즉 뇌에 올인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적 상택입니다. 삼성 SDI의 조직 개편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AI 전환이라는 구호 아래 만들었던 사장 직속 DIT 센터를 폐지하고 생산기술연구소로 통합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캐잼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AI 전환이라는 화려한 구호만 외치기보다는 데이터 기술을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당장 급한 불인 제조 원가 절감부터 해결하겠다.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인 거죠.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나서는 동안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생산 행동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약진이 눈부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현직 교수들이 창업한 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벌써 4조 3천억 원을 넘었어요. 4조가 넘는다고요? 네. 특히 에임드 바이오라는 회사는 상장 3주 만에 시총 4조 원에 육박했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차세대 항암제인 ADC입니다. ADC. 이것도 어려운 용어네요.
이게 왜 그렇게 각광받는 기술인가요? 이건 유도미사일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유도 미사일이요? 역해서 부작용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ADC는 항체라는 유도미사일이 암세포만 정확히 찾아가서 거기에 실어온 강력한 화학 약물을 터뜨리는 방식입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죠. 에인드바이오의 성공은 의료 현장의 최고 두뇌, 즉 교수들과 삼성의 자본, 생산 능력이 결합된 완벽한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터리 업계도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니까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던데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요? 네, LFP 배터리로의 대환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승이요? ESS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시스템인데 자동차처럼 가볍고 강력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대신 싸고 안전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딱 맞는 겁니다. 2030년까지 10배 이상 커질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죠. 마지막으로 OCI 사례도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퇴출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요? 이건 지정학적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낸 사례입니다. OCI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 공장에서 웨이퍼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셀과 모듈을 만드는 완벽한 비중국 공급망을 완성했어요. 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공급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려면 이제 이 공급망을 통하지 않고는 힘들어지는 거죠. 덕분에 중국산보다 최대 50%나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와,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각자의 성을 쌓는 동안 글로벌 최강자인 엔비디아는 아예 다른 차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더군요. 네. 그록이라는 회사에 29조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9조 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이건 젠슨 황의 초강수라고 봐야 합니다. 초강수요?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AI를 학습시키는 GPU 시장의 제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습이 끝난 AI가 실제로 질문에 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아, 학습을 넘어서 실제 서비스 시장까지? 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AI 연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길목을 통제하는 생태계 포식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런 기술 혁신 덕분인지 미국 증시는 정말 뜨겁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3분기 GDP 성장률은 4.3%에 달하고요. 네, 시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입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미래의 변동성을 거의 걱정하지 않는 극도의 안정 상태라는 뜻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S&P 500 목표치를 8,100선까지 올려잡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낙관할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위험 신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현금 비중이 최저다. 네, 이건 다들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포모 심리 때문에 가진 돈을 전부 주식에 쏟아붓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만약 한 학장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시장을 방어해줄 여유 자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라서 위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냥 지수 전체의 상승세에 올라타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AI라는 이름만 붙은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AI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기업, 그리고 흔들림 없는 독자적인 기술과 공급망을 가진 기업을 골라내는 능력이 당신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눈앞에 배당주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긴급한 소식에서 시작해서 국내 증시를 둘러싼 정책적 딜레마, 그 속에서 피어나는 AI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반도체, 방산,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한국의 핵심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거대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 전략적 선택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죠. 네. 이 모든 일들은 엔비디아라는 절대 강자가 군림하는 뜨거운 미국 증시라는 글로벌 배경 위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역시 독자 생태계 구축과 공급망 장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은 자체 GPU로, SK하이닉스는 압도적인 HBM 생산 능력으로, 또 OCI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으로 각자 자신만의 단단한 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엔비디아의 다음 행보에만 쏠려 있을 때 어쩌면 진정한 부의 거대한 이동은 바로 이 한국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와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AI 골드러시가 끝나고
진짜 승자가 가려질 때 다음 시대에 보이지 않는 독점 기업은 과연 어디에서 탄생하게 될까요?